제가 고쟁이 고쟁이하고 마더텅의 지수 파트가 지금 숙제였었으니까 선생님이 니네가 아무도 질문하지 않아서 고난도 문제만 지수 파트만 지금 풀어드릴 생각입니다. 지금 먼저 고쟁이 있는 거에서 지금 115번 문제가 첫 번째 식을 이 식을 제시해 준 다음에 a제곱 b의 세제곱의 값이 1 나오는 걸 참인지 거짓인지 따지라고 합니다. 앞에 거는 a라는 숫자의 3분의 1승이고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b의 지금 2분의 1승인데 이 값은 지금 1이라고 합니다. a하고 b 값이 양수값인데 a보다 b가 더 크다라고 얘기했거든? 그럼 이 식을 가지고 지금 처음에 기억에 있는 값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려면 무슨 짓을 해야지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는지를 판단해 봐야 되잖아. 양변에 6승만 하면 되는 건가? 6승만 하게 되면 왼쪽에 있는 값은 a의 제곱이 될 거고 오른쪽은 b의 세제곱 되는 건가? 1의 값은 6번 곱해도 여전히 1일 거고요. 그럼 첫 번째 기억의 값은 아주 쉽게 6승만 해도 기억에 있는 값은 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a의 세제곱과 b의 마이너스 2승의 값 1보다 큰지를 따지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니은에서 a의 3승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랑 b의 제곱분의 1의 값을 지금 확인해 봐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 값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따지라고 얘기하는데 이 위의 거하고 지금 1이라고 하는 값을 기억에 구해놨으니까 기억과 니은이 연관되어 있는 것 같은데 두 개 값을 곱하게 되면은 a제곱과 b의 세제곱 곱하기 a 세제곱 b의 제곱분의 1을 곱하게 되면은 앞에 있는 값은 1이라며. 앞에 값은 1이고 1한테 누군가를 곱했다는 얘기죠 지금. 그런데 두 개 값을 곱한 녀석을 확인해 보면 b의 값은 분자에 하나 남을 거고 분모의 값은 a가 하나 남는 거니? 그런데 a분의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의 정체가 b가 더 크기 때문에 b의 값이 더 크기 때문에 이 값은 1보다 큰 숫자인 거네. 근데 왼쪽에 있는 값은 1이라면서요. 1한테 1보다 큰 숫자를 곱해야지만 1보다 큰 게 되는 건가? 그래서 이 값이 지금 1보다 큰 숫자겠네? 따라서 니은에는 것도 참이겠네요. 세 번째 걸로 갔습니다. 세 번째 거는 디귿에 있는 값은 좌변 값은 a의 4분의 1승, b의 값의 3분의 1승입니다. 우변 값은 a의 3분의 1승과 b의 4분의 1승인데 왼쪽 값이 더 큰지를 따지라고 합니다. 두 개 값은 a, b가 양수기 때문에 이 두 개 값 모두 양수고 내가 지금 따지려고 하는 거는 양변에 12승을 해도 대소관계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 질문 이게 맞는지 물어봤고 양변에 12승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될 거고 이게 참인지를 묻는 질문인 거죠. 근데 이게 참인지를 따지기 위해서 양변을 우변값으로 나누게 해볼 생각입니다. 우변값으로 나누게 하게 되면 왼쪽은 a분의 b, 오른쪽은 1인가요? 우리가 a분의 b라는 녀석의 값은 1보다 큰 거 알고 있었잖아. a분의 b의 값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는 못 오는 녀석은 다 참인 건가요? 그럼 디귿도 참이겠네요. 116번으로 갔습니다. 116번은 문제 질문이 이 이상의 자연수 n값에 대해서 실수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과의 개수의 값을 이렇게 표기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만 써볼까? f28이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는 실수 a의 값이면 지금 괄호 속에 있는 8인 거네. 실수 8이라는 숫자에 2의 값은 제곱근인 것 같은데 n 대신에 2 대입하면 그냥 제곱근이죠. 8이라는 숫자의 제곱근 중에 실수인과의 개수의 값이 필요합니다. 그럼 실수인과의 개수의 값은 8이라는 양수의 값의 제곱근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로 두 개 있는 거지. 두 번째 것도 확인해 볼까? 3을 대입하고 7을 갖다 대입하게 되면 7이라고 하는 숫자에 세제곱근?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걸 찾습니다. 홀수의 거듭제곱근이기 때문에 실수인과의 개수는 무조건 한 개인 거네. 4하고 6으로 바뀌게 되면은 6이라고 하는 숫자에 4제곱근이죠. 6의 4제곱근 중에 4제곱근이면 짝수니까 짝수의 값이면은 실수인 값은 무조건 두 개인 거잖아. 양수값이고 짝수니까 이때는 두 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이렇게 됐을 때는 5라고 하는 숫자의 5제곱근? 그 중에 실수있는 세입값은 홀수의 거듭제곱근이기 때문에 홀수의 거듭제곱근은 무조건 1개인가요? 그럼 나의 바램은 지금 2개, 1개, 2개, 1개 이렇게 나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마지막에 누구까지 했을 때가 15인지를 밝히라는 얘기네. 그런데 지금 숫자가 8, 7, 6, 5 이런 식으로 점점 작아지는 거잖아. 8, 7, 6, 5, 4, 3, 2, 1 이렇게 작아질 건데 이거는 점점 커지는 건가? 6제곱근, 7제곱근, 8제곱근, 9제곱근 이렇게 바뀌는 거구만. 일단은 앞에 있는 A에 해당하는 숫자가 전부 다 양수였을 때까지는 실수인 거의 개수의 값은 짝수의 값이면 2개, 홀수의 값이면 무조건 하나인 거죠. 여기까지가 다 해서 12개인 것 같은데?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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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니까 지금까지 12개입니다. 총 15의 값이 나오려면 앞으로 3이 더 추가돼야 되니까 그 다음은 A의 값은 0이겠네. 이건 10제곱근이고 0이라는 숫자의 10제곱근 중에 실수인 거는 설령 이 값이 짝수든 홀수든지 간에 0이라는 숫자의 거듭제곱근은 0 한 개밖에 없는 거죠. 마이너스 1로 바뀌었을 때 11이면은 음수의 홀수의 거듭제곱근 중에 실수인 값도 한 개인가요? 홀수의 거듭제곱근은 양수든지 음수든지 간에 무조건 한 개니까요. 마이너스 2로 바뀌고 플러스 12로 바뀌면 음수의 짝수의 거듭제곱근은 실수인 값이 없죠. 마이너스 3으로 바뀌었을 때가 13이 될 거고 음수의 홀수의 거듭제곱근의 실수인 거는 한 개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 더하는 세의 값이 15인 것 같은데? 그때 문제가 물어본 질문은 K가 누군지 물어봤잖아. K라고 하는 숫자는 밑에 써있는 2, 3, 4 이런 숫자가 지금 K인 거지. K라고 하는 세의 값이 13일 때가 최대라고 쓰면 틀립니다. 왜냐면 마이너스 4하고 14까지 쓰면은 음수의 짝수의 거듭제곱근의 값은 빵기기 때문에 여기까지 더해도 15인 거지. 더 더할 수는 없어. 마이너스 5가 되고 15가 되면 이때 한 개가 추가되기 때문에 16개가 나오니까 여기까지만 더했을 때가 여기까지 더했을 때 K값이 물론 13이어도 15가 나오고 K가 13이어도 15가 나오고 14여도 15가 나오지만 두 개 값 중에서 더 큰 값을 고르라고 얘기했으니까 답은 14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13을 선택해 틀린 사람이 많을 것 같다 이 문제는.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n값은 5, 6, 7이라고 하는 양수값을 줬고요. n이라는 집합 속의 원소의 값 5, 6, 7, a집합의 원소의 값은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양수, 음수 다 있어. 근데 문제에 구한 건 이 방정식의 근에 해당하는 x라는 값이 실수인 것만 x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 n이라고 하는 소문자는 5, 6, 7 중에 대입을 하시고요. 그러면 짝수인 6도 있지만 홀수인 5, 7의 값도 존재하는 거네. a의 값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 n값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표현해볼까? n이란 값이 5가 되면 a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지금 a의 값이라고 한다면 집합의 원소의 값은 누가 되는 거지? 이때 x의 값이 집합의 원소인데 마이너스 2, x를 5번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2가 되는 숫자가 실수인 값이 누구죠? 홀수의 거듭제곱근이기 때문에 한 개씩밖에 없는 건가 실수인 거는? 5제곱근 마이너스 2. 5번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오는 건 5제곱근 마이너스 1인데 그 5제곱근 마이너스 1 값은 그냥 마이너스 1하고 똑같은 거죠. 0이라는 숫자의 5제곱근의 값 1의 5제곱근, 2의 5제곱근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어차피 이 값은 0이고 이 값은 1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나중에 겹치는 거에서 좀 조심해야 되겠다. 지금 일단 여기까지는 S라는 집합 원소의 개수는 5개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n값이 지금 7이라고 한다면 a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빵 1, 2였을 때 x라고 하는 실근의 값은 7제곱근 마이너스 2, 7제곱근 마이너스 1, 7제곱근 0, 7제곱근 1, 7제곱근 2가 있을 건데 그 중에서 이 세 개의 값은 첫 번째 건 어차피 마이너스 1, 0, 1이라고요? 그럼 이 세 개는 방금 전에 세 개랑 겹치고 집합 속의 원소의 값은 겹치는 원소의 값은 한 번만 원소의 값을 쓸 거라서 이 세 개는 추가되진 않겠다.
기존에 이게 S라는 집합 속에 들어있으면 추가되는 건 옆에 있는 이 두 개만 추가될 것 같습니다. n값이 6이었을 때는 a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음수였을 때는 실근의 값은 존재하지 않죠. 이때 x의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때도 x의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0이었을 때는 0이라고 하는 값으로 존재하니 한 개밖에 없나요? 작수여도? 하지만 1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2가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6제곱근 2가 되겠네. 6제곱근 1의 값은 어차피 1이니까. 그럼 여기는 0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1의 값은 추가하면 안 되겠네. 이미 기존에 여기 있었으니까. 그럼 추가되는 건 두 개만 더 추가되는 것 같은데? S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지금 여기는 5개와 추가되는 건 2개, 여기서 추가되는 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6제곱근이 2개만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S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9개 있는 것 같습니다. 118번은 1부터 30까지 범위에 있는 A값에 대해서 B의 값은 마이너스 4부터 2까지 범위에 있습니다. 두 정수 A, B에 대해서 4제곱근 A의 비승의 값이 유리수가 되게끔 하는 순서상 A, B의 개수값이 필요합니다. 유리수가 됐으면 좋겠다고? 저 값이 A라고 하는 숫자의 4분의 비승이네? A라는 숫자의 지금 4분의 비승인데 이 값이 유리수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A하고 B 자리에다가 지금 집어넣으려고 하는 숫자가 A 자리는 무조건 양수값만 들어간 거네? 처음에 A라고 하는 숫자가 1이라고 한다면 B의 값이 뭐가 되든지 간에 1의 거듭제곱은 다 1인가? 그럼 A가 1이었을 때는 B의 값은 뭐든지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 말이 이해됐을까? 그럼 이때 순서상 A하고 B라는 녀석의 값은 A, B라는 순서상은 몇 개 있죠? B의 값이 뭐든지 상관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4부터 플러스 2까지 6개 있는 건가? 아, 7개구나. 0까지 포함해서 7개 있는 거구나. 근데 문제를 A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범위를 A의 값을 기준으로 해서 개수의 값을 센다면 A가 1일 때부터 31때까지 30줄이나 써가지고 풀어야 되잖아. 그럼 A를 기준으로 푸는 건 불편하네. B값을 기준으로 잡고 문제를 푸는 게 좋지 않을까? A를 기준으로 풀지 말고 B를 기준으로 풀어보자. 만약에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4일 때부터 해보겠습니다. B가 마이너스 4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4 대입했더니 문제 요구한 건 A의 마이너스 1승의 값이 유리수였으면 좋겠다며. 이거 어차피 A분의 1이잖아. A한테 1부터 30까지 뭘 대입하든지 간에 무조건 유리수겠네. 1부터 30까지 숫자 역수의 값은 전부 다 유리수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A, B라고 하는 순수상 개수는 1부터 30까지 30개를 셀 수 있겠구만.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3이라고 한다면 나의 바램은 A라는 숫자의 마이너스 4분의 3승의 값이 얘가 유리수였으면 좋겠는데 4제곱근이라는 얘기잖아. 4제곱근이면은 A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의 4제곱수가 된다고 한다면 유리수가 될 수 있을 건데 A라는 숫자가 4제곱수가 아니면 유리수가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1부터 30까지 숫자 중에 4제곱수에 해당하는 숫자가 누가 있지? 1의 4승, 2의 4승, 3의 4승? 3의 4승은 81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분모에 있는 4라고 하는 게 없어지기 위해서는 1이 들어가거나 16이 들어갔을 때 여기는 분모에 4가 없어지니까 유리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B의 값이 마이너스 3이었을 때는 순수상 개수의 값은 A하고 B의 값이 1과 16인 두 개밖에 없습니다. B의 값이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B한테 마이너스 2 대입했습니다. 그럼 A라는 숫자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고 이 값이 유리수가 되려면은 A라고 하는 숫자가 제곱수면 되는 거니? 근데 1하고 34에는 제곱수의 값은 몇 개 없는 것 같은데? 1, 4, 9, 16, 25까지만 1과 34에는 제곱수인가요? 그럼 지금은 유리수가 되도록 한 A, B라는 순수상 개수의 값은 다 해서 5개 있는 것 같습니다. B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확인해 봤습니다. B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A라고 하는 숫자의 마이너스 4분의 1승의 값이 유리수였으면 좋겠습니다. 얘가 유리수였으면 좋겠으니까 A라는 숫자의 정체는 4제곱수였으면 좋겠고요. 그런 A, B라는 숫자의 개수는 다 해서 2개 있습니다. 이제 B의 값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 3가지만 남았습니다. B의 값이 0이라고 한다면 A의 0승의 값은 무조건 A가 뭐든지 간에 1이기 때문에 항상 유리수인 거네.
그럼 그때 A하고 B라는 수상계수는 다 해서 30개인 것 같습니다. A는 뭐든 상관없으니까요. B라고 하는 값 1이라고 한다면 A라는 숫자의 4분의 1승입니다. 4분의 1승의 값 유리수가 되려면 A라는 숫자는 4제곱수여야 되니까 2개 있는 거니? 1과 16? B의 값 2라고 한다면 A라는 숫자 2분의 1승의 값이 유리수였으면 좋겠으니까 제곱수였으면 좋겠습니다. A의 값이. A의 값이 제곱수여야지만 제곱근 2분의 1승은 지워지니까요. 그때 A하고 B의 순수상 개수의 값은 5개 있습니다. 여기는 모든 A, B 순수상 개수의 값 합의값이 필요합니다. 60, 70, 76개인 것 같은데? 지금 풀었던 3개 문제까지는 대체적으로 쉬운 문제인 것 같아. 지금 4문제 풀었나?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119번 문제가 앞에 있는 숫자고 뒤에 있는 숫자 모두 다 자연수가 들어가는 n값의 최소값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분모에 5가 있기 때문에 5는 무조건 약분돼야지만 자연수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n이라는 숫자는 무조건 5의 배수이겠네. 5만 약분된 상태에서 n값은 어떤 숫자에 3승이 있어야지만 자연수가 나오는 거지. 5제곱권 속에 분모에 4가 있습니다. 분자에 n이 있습니다. 일단 내가 찾는 n이라고 하는 숫자는 5라고 하는 숫자를 없애기 위해서 5라고 하는 숫자는 분자의 n값이 5를 한 개만 가지고 있거나 근데 5를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5가 하나 있으면 여기 있는 값은 약분돼서 5가 없을 거지만 여기 있는 값은 5가 하나만 들어가면 5제곱권 밖으로 자연수가 될 수가 없잖아. 그럼 5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5개, 10개, 15개, 5의 배수가 있어야 되는 거네? 근데 5의 배수가 있어야 되는데 5라는 숫자는 5의 배수가 있어야 되는데 5의 값이 하나 있으면 문제가 발생하고요. 5의 값이 5개 있으면 위에서 5의 값이 5개 있으면 위에서 5의 4승이 되니까 밖으로 못 나갑니다. 5의 값이 10개 있으면 5가 10개 있으면 여기서는 5가 나갈 수 있는데 앞으로 5가 10개 있으면 5 하나 약분되고 5가 9개니까 5의 9승의 값은 3분의 1승 했더니 5의 3승으로서 밖으로 나갈 수 있네요. 5의 값은 무조건 10승의 값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n이라고 하는 셋 값은 5의 10승의 값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2의 거듭제곱을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값이 지금 2의 거듭제곱이 밖으로 나가려면 자연수가 돼서 나가려면은 2의 값을 2개만 가지고 있으면 좋겠네? 근데 2를 2개만 가지고 있으면 밖으로 못 나갑니다. 2의 개수가 3의 배수기에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2의 제곱의 값이 약분돼서 밖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2의 제곱만 있으면 안 된다며. 그럼 2가 7개 있을 때 확인해볼까? 2가 7개 있을 때는 이건 여기서는 2가 2개 약분되고 5개니까 나갈 수 있는데 2가 7개 있으면 밖으로 못 나갑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2의 값이 여기서 앞으로 나가려면은 2의 값은 12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2의 값이 12개 있으면은 분모에는 2의 제곱과 약분돼서 2가 10개니까 2가 10개면 밖으로 2제곱이 나가겠다. 2가 12개 있으면은 3분의 1승이니까 2가 4개가 앞으로 나가겠네요. 따라서 2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총 더해서 12개 있어야 됩니다. A라는 녀석의 값은 그래서 제일 작은 값이 12,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제일 작은 값이 10입니다. 그때 두 개 값을 더해서 첫 번째 거의 답은 20이라는 얘기군요. 가능한 후보들을 압축한 다음에 두 개의 공통된 녀석의 값을 구했습니다. 자, 120번으로 왔습니다. 방금 전이랑 똑같은 문제인데 A, B의 값은 자연수 값이라고 얘기했고 앞에 있는 숫자도 자연수고 뒤에 있는 숫자도 뒤에 있는 숫자는 자연수 얘기 아니다. 앞에 건 자연수라고만 얘기했고요. 뒤에 있는 녀석의 값 유리수니까 분수인 걸 허용하고만 그때 A, B를 더한 녀석의 최소값이 필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이 자연수가 될 수 있는 A의 값의 개수부터 생각해볼까? 내가 지금 앞에 있는 것부터 계산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럼 A라는 녀석의 값 여기는 지금 루트니까 A의 값이 1이어서 2가 약분돼도 자연수가 될 수 있고요.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3이어도 되나? 그러면 3이면 2 하나 약분되고 2의 제곱이니까 2가 밖으로 나올 수 있죠. A의 값이 홀수면 되는 것 같은데? A의 값이 홀수면 2의 값은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5의 비승의 값이 앞으로 나가서 자연수가 나오려면은 B의 값은 무조건 짝수야 되니? 근데 뒤에 있는 숫자를 확인해 볼게요. 뒤에 있는 숫자는 유리수였으면 좋겠다면서요. 유리수가 나오려면은 앞에 있는 숫자가 지금 3분의 1승 세제곱근이 앞에 있으니까 A 플러스 1의 값이 3의 배수여야 되는구만. A 플러스 1이 3의 배수가 되는 숫자가 A의 값이 2, 5, 8, 11, 14 이런 숫자의 값이 A였을 때 요 2의 거듭제곱의 값은 밖으로 나올 수 있겠네? 3의 비승에서 B의 값은 3의 배수여야 되겠구만. 3의 배수가 돼야지만 세제곱근에서 앞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럼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3, 6, 9 이렇게 나가는 숫자가 B였을 때입니다. 우리가 찾는 녀석의 값은 A하고 B의 값의 합의 값의 최소값이 필요한데 앞에 건 자연수가 되고 뒤에 건 유리수가 될 수 있는 공통된 숫자가 필요합니다. A 값 중에 공통된 숫자 중에 제일 작은 녀석의 값 5인가요? B 값 중에 제일 작은 녀석이 공통된 녀석의 값 6인 것 같은데 그래서 문제 요구한 거는 A 값 중에 제일 작은 건 5, B 값 중에 제일 작은 건 6입니다. 그때 합한 녀석의 최소값 11을 구하라는 얘기네. 방금 전에 문제도 이렇게 풀었으면 좀 더 이쁘게 잘 풀었으려나? 자, 121번으로 가겠습니다. 121번은 일이 아닌 세 개의 양수 A, B, C에 대해서 마찬가지 일이 아닌 두 개의 자연수 Mn값이 존재합니다. 써있는 녀석의 값은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제곱근 A라고 하는 숫자는 B라고 하는 녀석의 M제곱근입니다. 세제곱근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B라고 하는 숫자의 M제곱근이라고? 루트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C라는 녀석의 N제곱근이라고 합니다. 물론 M값이 짝이냐 홀이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한 개만 있고 어떨 때는 두 개가 있을 건데 지금 MN의 값은 홀짝을 따지지 않고 표현해 봤습니다. C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A의 12승의 4제곱근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값은 A의 3승인 거냐? 원래는 A의 12승이라는 양수값의 4제곱근이라고 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 A의 12승이라고 써야 되는데 C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양수였으니까 그래서 플러스 값만 선택해서 쓴 거죠. 관계식은 이렇게 있습니다. 문자의 값은 A, B, C에다가 MN까지 문자의 개수 꽤 많습니다. 문자는 5개입니다. 가능한 모든 MN의 순수상 개수가 필요합니다. A, B, C의 값은 지금 1이 아닌 양수라고만 얘기했고 MN의 값은 1이 아닌 자연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순수상 개수의 값을 구할 수 있으려나? 일단은 거듭제곱근으로 표현됐으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A의 3분의 1승과 B의 n분의 1승의 값에 양변에 3m승을 하겠습니다. 3m승을 했더니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A의 m승이 되는 거죠. 3분의 1승에 3m승을 했으니까. 뒤에 있는 숫자는 B의 n분의 1승에 3m승 했으니까 B의 3승이죠. 얘 같은 경우에는 제곱근과 n제곱근이 있으니까 양변에 2n승을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건 B의 n승이 될 건데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C의 제곱이 됐습니다. 마지막 건 손댈 게 없는데? 그냥 C라고 하는 숫자가 A의 3승이라고만 쓰면 되겠다. 이것들을 모두 만족하는 1이 아닌 자연수 MN의 순수상 개수가 필요합니다. 그럼 저거 가지고 식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C값 대신에 대입할까? C값 대신에 대입만 해주면 첫 번째 식은 A의 M승의 값은 B의 3승이 등호와 성립한다고 얘기했는데 두 번째 건 대입만 했더니 B의 N승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A의 3승의 제곱을 했으니까 3승의 제곱을 한 녀석의 값은 6승인가요? 이 관계를 만족하는 자연수 MN 값을 지금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네. 그럼 어떻게 할까? 대입할까? 내가 지금 첫 번째 식에서 B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가 A의 3분의 M승이니까 그걸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좌변값은 A의 3분의 MN승이 되는 것 같고 우변값은 A의 6승입니다. 따라서 3분의 MN이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가 6이기 때문에 MN을 곱해서 18 나오는 녀석의 값에 자연수가 필요한데 1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럼 2, 9, 18 3, 6, 18 순서 바꾼 거 1이 들어간 거 빼고 다 해서 4개가 있다는 얘기군요. 지수의 관계만 사용해서 순서상 개수의 값을 구했습니다.
122번으로 갔습니다. 문제가 지금 요구한 거는 홀수였을 때는 위에다 대입하세요. 짝수였을 때는 밑에다 대입하세요. 7 이하의 숫자만 지금 대입하려고 하는데 7 이하의 숫자만 대입했을 때 자연수 PQ에 대해서 P 대입한 함수값과 Q 대입한 함수값을 곱해서 곱한 값의 자연수가 나오도록 하는 PQ의 순수상 개수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 문제의 특징은 홀짝인 걸 구분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PQ의 값이 홀인지 짝인지를 가지고 함수값을 표기해서 풀어야 되겠다. 따라서 네 가지로 구분해서 풀 생각입니다. P하고 Q의 값이 모두 홀수일 때 먼저 하려고 합니다. P, Q의 값이 모두 홀수라고 한다면 F한테 P 대입한 함수값과 F한테 Q 대입한 함수값은 다 위에 거한테 N값 대신에 P 대입하는 얘기지. 지금 FP하고 FQ의 값을 곱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값은 4제곱근 9 곱하기 2의 P 플러스 1승 곱하기 Q도 홀수니까 위에다 대입했습니다. 9 곱하기의 Q 플러스 1승입니다. 4제곱근이면 크게 4제곱근이라고 쓰고 곱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9 곱하기 9가 3의 4승인가? 81? 그 다음 2라고 하는 숫자에 P 플러스 Q 플러스 2승인 것 같습니다. 그럼 3이라는 녀석의 값은 앞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3은 앞으로 그냥 나가고요.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2라고 하는 숫자에 4분의 P 플러스 Q 플러스 2승인 것 같습니다. 요 값이 자연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자 있는 숫자가 4의 배수일 때만 4가 없어지기 때문에 P 플러스 Q 플러스 2가 4의 배수일 때 자연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PQ의 값은 7보다 작은 7 이하의 홀수의 값이니까 1357만 PQ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지금 바램은 P 플러스 Q 플러스 2의 값이 4의 배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큰 홀수의 값이 7과 7이니까 14가 제일 큰 숫자네. 4의 배수 중에서 4, 8, 12까지 중에서만 생각하면 되겠다. 14보다는 무조건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 홀수를 집어넣어서 PQ를 집어넣어가지고 2 나올 때, 6 나올 때, 10 나올 때 순서상 계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순서상 계수 PQ의 값 홀수인 것들만 찾고 있습니다. 2가 나오는 건 하나밖에 없다. 11. 6 나오는 녀석의 값이 2하고 5하고 3하고 3하고 5하고 1만 더했을 때 6이 나오는 거죠. 더 이상 없는 것 같은데 10 나오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0이 나오는 경우는 1357 중에 1하고 7 더해봤자 안 되고 3하고 7 더한 게 될 테고 7하고 3 더한 게 되겠네? 5하고 5를 더한 것도 10인가? 빼먹은 게 없으려나? 2 나오는 거 6 나오는 거 10 나오는 거 빼먹은 거 없는 것 같아요. 7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PQ의 값이 P의 값이 홀수인데 Q의 값이 짝수일 때 하려고 합니다. 그럼 P 대입한 녀석과 Q 대입한 녀석의 값은 P 대입한 건 방금 전이랑 똑같네. 홀수니까 4제곱근 속에 9 곱하기 2의 P 플러스 1승의 값이 서 있을 거고 짝수의 값이었을 때는 4제곱근 속에 4 곱하기 3의 n승을 쓰라고 하니까 Q 대입했습니다. Q 값은 지금 짝수인 걸 가정했으니까요. 그럼 4제곱근 속에 고사에 까먹었네. 4 곱하기 3의 Q승이라고 써야 되겠네. 4 곱하기 3의 Q승이라고 썼습니다. 네, 맞게 썼네요. 자, 이 값을 바꿔보겠습니다. 이 값을 바꿔보면 9라는 숫자가 3의 제곱이니까 3의 2분의 1승 있나? 근데 3의 4분의 Q승이 있으니까 통분했을 거겠나 보다. 2분의 1은 4분의 2, 4분의 Q 플러스이라고 쓰겠습니다. 2의 거듭제곱의 값은 2의 4분의 P 플러스 1, 2의 제곱이니까 2의 4분의 1승도 있네? 그럼 4분의 P 플러스 3인가? 4분의 P 플러스 1, 4분의 2, P 플러스 1하고 2 더했으니까 P 플러스 3입니다. 이 값이 자연수였으면 좋겠습니다. P의 값한테는 홀수의 값을 대입했고요. Q의 값한테는 짝수의 값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P라고 하는 숫자가 1이면 되네? 4분의 4니까. P의 값이 홀수 3이면 안 되지. 3이면 4분의 6이니까. 2분의 3이니까 분수가 있으니까 이건 루트가 나오겠네요? P의 값이 5였을 때. 5였을 때는 4분의 8이니까 되네, 자연수가? 7이 되면 안 되겠다. 4분의 10이니까 2분의 5니까. 분수가 나오니까. 그럼 되는 거는 1하고 5만 되는 거 아닌가? 반면에 짝수의 값인 Q의 값을 집어넣었을 때는 분자의 값이 4의 배수였으면 좋겠습니다. 짝수 중에 2대2 하면 분자의 값이 4고요. 6대2 하면 8이니까 되겠네. 짝수의 값은 1보다 작고 7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 중에 짝수의 값은 2, 4, 6이 있는데 4를 대입하면 분수가 나오니까 안 됩니다. P의 값 두 가지, Q의 값 두 가지니까 순수상 개수의 값이 몇 개인 거야? P가 둘 중에 하나고 Q도 둘 중에 하나니까 순수상 개수의 값 다 해서 4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P의 값이 짝수가 되고 Q의 값이 홀수가 된다고 한다면 여기는 알파벳 PQ만 달라지겠지? PQ만 달라지니까 지금은 P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2 또는 6이 될 거고 Q 값이 1 또는 5가 되겠네. 그러니까 어차피 두 가지니까 지금 PQ의 개수의 값은 세 번째 PQ의 개수는 4개 있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신경 쓸 거는 지금 PQ 모두가 짝수일 때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P의 값도 짝수가 되고 Q의 값도 짝수가 된다고 한다면 FP하고 FQ의 값을 지금 곱하고 있습니다. 아까 4 곱하기 3의 그랬지? 그랬지? 앞에 건 4제곱권 속에 4 곱하기 3의 P승의 값이 있습니다.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4제곱권 속에 4 곱하기 3의 Q승이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숫자는 4제곱권 속에 4 곱하기 4는 2의 4승인가? 3이라는 숫자에 P 플러스 Q승의 값이 있습니다. 지수로 바꿔주면 앞에 있는 숫자는 2가 4개니까 밖으로 나가서 2가 될 건데요. 뒤에 있는 숫자는 3이라는 숫자에 4분의 P 플러스 Q입니다. 그럼 나의 발음은 P 플러스 Q의 값이 4의 배수면 이 값은 자연수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P 플러스 Q의 값은 4의 배수였으면 좋겠습니다. 짝수의 값이 246, 246이니까 제일 큰 건 10입니다. 4의 배수인 건 4, 8, 12가 있고요. 그럴 수 있는 짝수의 순서쌍의 값을 구하는 중입니다. 먼저 4 나오는 짝수의 합들은 2 더하기 2밖에 없나? 그러네. 2, 4, 6 중에서 PQ가 모두 2하고 2였을 때가 4 나오네. 8 나오는 녀석의 값은 2, 6, 4, 4, 6인가? (12가) 나오는 건 6, 6밖에 없나? 그럼 지금은 PQ의 순서상 개수가 몇 개 있다고요? 5개요? 8개에다가 7개, 5개 더했으니까 20개? 12개 더하기 8이니까? 20개가 없다. 어이씨, 뭐 실수했는데 그러면? 7 이하의 순서상 자연수 n값에 대해서 뭐 빼먹었지? PQ를 더해서 2 나오는 거 1개, PQ를 더해서 홀수의 값을 더해서 6 나오는 거 찾아야 되니까 1하고 5 맞아. 3하고 3도 맞아. 5하고 1도 맞아. 10이 나오는 게 1하고 7은 안 되고 3, 7, 7, 3, 5, 5 역시 맞는데? 뭐가 더 있지? 1, 3, 5, 7 중에? 여기서 실수한 것 같은데 아닌가? 여기서 두 가지 곱해서 4가지. 4가지. 짝수의 값 더해서 4 나오는 거는 1개. 8 나오는 거는 3개. 1개. 5개 맞는데? 뭘 잘못했지? 찾았다. 쌤이 빼먹은 거 아까 전에 문제 풀 때 이 말 하고서 안 썼구나 여기다가. 지금 P 플러스 Q의 값이 제일 큰 녀석의 값은 77 더해서 77 더한 게 14? 77 더한 게 14고 14한테 2를 더하면 16? 요걸 안 써가지고 잘못 풀었구나. 그럼 16이면은 요 녀석의 값은 14가 될 거고 더해서 14 되는 녀석의 값은 77까지 하나 더 있네. 이걸 빼먹고 썼네요. 그럼 다 해서 8개 있습니다. 하나 더 늘었으니까 아까 20개였으니까 지금 21개겠네요? 네, 21개 있네요.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123번 문제가 다음 방정식을 만족하는 최고차항계 수의 값이 1인 2차 함수에 대해서 그 2차 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값들의 합의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엄청 유명한 문제거든.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건 2차식이라면서요. 내가 지금 2차식하고 n차식의 값을 두 개 곱했으니까 이건 몇 차식이지? n 플러스 2차식인가? n 플러스 2차식이어서 꽤 차수는 높은 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값을 갖습니다. 실근이 두 개밖에 없다고? 그럼 나머지는 허근이라는 얘기구만. 총 n 플러스 2차 중에서 실근의 값을 가지는 건 딱 두 개고 나머지는 다 허근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근의 값이 중근이라는데? 어떻게 돼야지 중근을 갖지? x의 n승 마이너스 64라고 하는 녀석의 값도 빵 나오고 fx가 빵 나온 녀석의 값이 요게 빵 나온 건 누군지 알잖아. 실수 중에 빵 나온 녀석의 값은 n이라고 하는 값이 홀수가 되면 n이라는 값이 홀수가 되면 실수가 되는 게 누가 되는 거야? 실수가 되는 x의 값은 n제곱근 64가 있는 거니? fx가 빵 나온 녀석의 값은 아래 블록인 최고차항계수 1이라며 fx가 빵 나온 건 두 개일 수도 있고 한 개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나요? 근데 실근의 개수가 두 개 있다며 두 개 쓰려면은 만약에 얘가 중근이라고 한다면 근의 개수는 서로 다른 두 개가 있다고 쳐도 얘네들이 중근이 되지 못하는 거네? 그럼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야? 최소한근은 두 개 있어야 되니까 허근인 경우는 안 될 테고 실근의 개수가 지금 이렇게 두 개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한 녀석의 값이 설령 겹칠지라도 이 베타의 값은 중근이 될 수 있지만 알파의 값이 중근이 될 수가 없네. 그럼 이건 아닌가 보네. n이란 값이 홀수였을 때 안 됩니다. 중근인데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 모두 다 각각이 중근인데 모순이 됩니다. 하지만 n이란 값이 짝수가 됐을 때는 x의 n승의 값이 64가 나오는 녀석의 값이 x의 값은 짝수의 값, n값이 짝수값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64라고 하는 숫자가 두 개의 근이 될 건데 여기는 근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는 근의 값이 얘랑 똑같은 근을 갖는다고 한다면 알파도 중근, 베타도 중근이겠죠? 나의 지금 바램은 알파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n제곱근 64였으면 좋겠고 베타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n제곱근 64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실근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64로 두 개가 있는 거고 이것들은 각각이 중근으로서 가라앉 조건을 충족할 것 같습니다. 그럼 가조건을 충족하려면 n값이 홀수면 안 되고 n값은 짝수여야 되고 fx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가 최고차항계수는 1이고 두 개의 근의 값이 n제곱근 64 마이너스 n제곱근 64가 두 개의 근인 2차 함수였으면 좋겠다고? 그럼 이거 대칭축의 값이 y축인 거 아니야? 대칭축이 y축인 포물선입니다. 그때 fx의 최소값은 음의 정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최소값은 꼭지점의 최소값 가지는 거잖아. 빵 대입했을 때. 함수 f한테 빵 대입한 녀석의 값이 최소값입니다. 그 최소값이 음의 정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빵 대입했더니 n제곱근 64하고 마이너스 n제곱근 64? 두 개를 지금 곱하라고? 곱하면 마이너스일 거고 2의 6승, 2의 n분의 6승? 2의 n분의 6승과 2의 n분의 6승을 곱했더니 2의 n분의 12승인가 두 개 더해야 되니까 이 값이 음의 정수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이 값이 음의 정수가 나오려면 n값은 12의 약수? 그럼 n값이 12의 약수여야 되니까 12의 양의 약수여야 되는 거지? 10의 음의 약수가 되게 되면은 음의 약수가 되게 되면은 역수일치에서 정수가 안 나오고 유리수가 나오는 거니까 양의 약수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12의 약수값을 다 써볼게요. 12 약수의 값이면은 1, 2, 3, 4, 6, 12가 있을 겁니다. 문제 요구한 거는 모든 자연수 n값들 합의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모든 자연수 다 더했더니 앞에 거 4개 더하면 10, 그 다음 거 2개 더하면 18, 10하고 18 더해서 답을 28이라고 쓰면은 욕 나와. 이러면 안 돼. 왜? 아까 전에 우리는 처음에 가라는 조건 때문에 n값이 홀수면 안 된다는 거 인지하고 있었잖아. n값 홀수면 안 돼. n값 홀수면 안 돼. n값 오로지 짝수만 돼야 돼. 그럼 다 더한 게 28이었는데 지금 1하고 3을 빼야 되니까 28 중에 4를 제거해서 24의 값이 우리가 구하는 모든 자연수 n값들 합이네요. n값은 짝수여야 되니까요.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지수 문제로 갔습니다. 124번 문제가 이 책의 레벨 3에 있는 지수 마지막 문제인 것 같거든? 124번 문제에서 이해한 거는 약간의 센스가 좀 필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지수의 값이 다 똑같은 값이라고 얘기합니다. AX승과 B의 Y승과 C의 Z승의 값이 다 똑같은 64라고 하는데, 세 개 더한 숫자의 값은 6이라고 합니다. 그때 X-3하고 Y-3하고 Z-3의 값을 곱해서 27이라고 하는데, X-3, Y-3, Z-3이 있으니까, 이렇게 인식해야 되나? X-3, Y-3, Z-3이라고 왼쪽에서 3, 3, 3 3번 빼가지고 9를 뺐으니까 오른쪽에 6에서 3을 3번 빼가지고 마이너스 3이라고 쓰고 이 세 가지에 집중해서 풀란 얘기인가? 그러면 이 세 가지의 고백값이 있고 세 가지 합의값이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런 x-3, y-3, z-3을 만들려면 이 값은 양변에 a의 3승으로 나누기 해야 되고 내가 지금 문제 요구하는 게 이렇게 30 뺀 녀석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라고 인식을 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쓸 때 이렇게 썼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너무 안 이뻐.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그럼 빨리 접고 다른 길을 찾자. 지금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려고 하냐면 이걸 직접 전개하라는 얘기인가 그러면? 전개했을 때 이게 등장하니까 6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인가? 전개 한번 해보려고요. 그럼 전개하려면 x-a, x-b, x-c 구하는 공식을 알면 쉽게 전개할 수 있으니까 공식 한번 써놓고 시작할까?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 b 플러스 ab bc c 마지막에 마이너스 abc입니다. 여기다 지금 숫자를 3을 갖다 대입하면 되는 건가? 아니네. 이건 좀 다르다. 그치? 아이고 좀 다르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까? 3-x, 3-y, 3-z 이렇게 생각해볼까? 여기다 앞에 마이너스가 곱해진 게 문제 얘기했던 27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x-3의 값을 3-x로 바꿨고 y-3의 값을 3-y로 바꿨으니까 마이너스가 총다리 3개 나갔으니까 마이너스 앞에 달았습니다. 이걸 전개하는 건 이걸 보고 전개할 수 있겠네. 앞에 마이너스 있었고요. 3이라고 하는 걸 x자리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첫 번째 3을 집어넣었더니 27 a, b, c 자리에다 x, y, z를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y 더하기 z x한테는 3을 대입했으니까 9 그 다음에 x, y, y, z, zx 그리고 3을 대입했습니다. 마지막 녀석의 값은 x, y, z의 값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6이라고 하는 값을 제시해줬구만? 그럼 얘가 6이라는 얘기잖아. 얘가 6이었을 때 27에서 54를 빼라고? 일단 써보자. 왼쪽 값은 지금 27인데 오른쪽의 값은 마이너스를 분배했더니 마이너스 27. 요 값이 마이너스 54인데 마이너스를 했더니 플러스 54. 마이너스 3 곱하기 xy, yz, zx. 마지막에 있는 값은 플러스 xyz죠? 그러면 지금 여기는 플러스 27하고 플러스 27은 지워지네? 그래서 결국 알고 있는 식은
XYZ라는 녀석의 정체가 3 곱하기 XY 플러스 YZ 플러스 ZX 가지고 문제를 풀란 얘기구만. 그러네. 20 가지고 지금 문제를 풀란 얘기네. 그런데 지금 지수 파트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지금 A의 X승의 값 64니까 A라고 하는 숫자는 64의 X분의 1승? B라고 하는 숫자는 64의 Y분의 1승. C의 Z승의 값 64니까 C의 값은 64의 Z분의 1승입니다. 그 X, Y, Z에 대해서는 분수의 값들로 문제를 풀고 싶습니다. 미세값을 통일시킨 다음에 분수인 지수의 값으로 문제를 풀고 싶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있는 값을 지금 X, Y, Z로 나누게 하려고 합니다. 좌변값을 X, Y, Z로 나누게 했더니 3으로도 나눠주자. 3이 왼쪽에 있으면 3분의 1이죠. 오른쪽에 있는 값을 나누게 했더니 첫 번째가 Z분의 1, X분의 1, Y분의 1인가? 그럼 지수 3개를 더한 게 3분의 1이기 때문에 이 지수에 있는 값 3개를 더하려면 3개 값을 모두 곱하면 되는 거죠? 3개 곱했더니 A, B, C의 곱해값은 64라고 하는 숫자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인데 이 분수의 값들을 합한 녀석의 값이 3분의 1이라고? 64라는 숫자가 4의 3승입니다. 4의 3승의 바깥쪽에 3분의 1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4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문제 요구했던 A, B, C 곱해값은 4가 답이라는 얘기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지금 고난도 문제 중에 선생님이 지금 어려운 문제, 지수 문제 10문제만 풀었고요. 그 다음에 있는 문제는 지금 로그인 것 같습니다. 로그 파트는 다음 주에 숙제가 된 다음에 로그 파트 풀이하겠습니다. 싹 다 문제 로그인가? 네, 그러네요. 남은 문제는 싹 다 로그 문제입니다. 잠깐 쉬었다 마더탕 이어서 풀이하겠습니다. 문제가 2개밖에 없거든? 1등급에 도전하는 최고난도 문제 2019년도 6월 달에 30번 문제로 출제됐던 이 문제는 문제 선생님이 니네한테 말도 안 하고 집중해가지고 딱 혼자 풀 때 거의 20분에서 25분 걸리는 문제거든? 이 문제는 너무 까다로운 문제야. 스킵하셔도 괜찮습니다. 선생님이 막 수업하면서 문제를 풀면은 수업하면서 니네들한테 이해시키면서 푸는 데는 시행착오도 거쳐서 풀어줘야 되니까 한 문제 푸는데 거의 한 40분 넘게 걸릴 거거든. 40분에서 50분. 그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없습니다. 조잡한 문제고 필요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더탕에 있는 135번 문제는 27번에 나왔던 문제여서 문제 쉬운 문제네.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고난도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선생님 풀어는 드립니다. m이라고 하는 숫자가 루트의 바깥쪽으로 지금 2m의 값이 루트의 바깥쪽으로 나가서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m이라는 숫자는 기본적으로 2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개수가 소인수 2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1개 가지고 있거나 3개 가지고 있거나 5개 가지고 있거나 홀수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네. 이거는 첫 번째 앞에 있는 숫자에서 봤을 때 그런 거지. 근데 뒤에 있는 숫자에서 봤을 때 m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3이 지금 하나 있단 말이야. 그럼 뒤에 있는 m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3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개수의 값을 2개 가지고 있던지 5개? 2개 가지고 있던지 5개 가지고 있던지 3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8개 가지고 있던지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 그래야지 3의 거듭제곱에까지 앞으로 나올 수 있겠네. 그런데 여기는 2의 거듭제곱 중에 여기에 2의 거듭제곱이 들어가가지고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숫자는 2의 3승의 값이 있어야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지. 또 3의 거듭제곱 중에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녀석의 값은 3의 제곱의 값이 있어야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루트에서는? 따라서 m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저거 2개를 가지고 있을 때가 제일 작은 숫자일 것 같은데? 그래서 8, 9, 72의 값이 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고난도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당신들이 선생님한테 틀린 문제를 고쟁이하고 마더텅의 지수 파트가 지금 숙제였잖아. 선생님이 지금 카톡으로 지금 이거 지수 파트 풀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무도 틀린 문제를 질문을 안 하셨거든? 틀린 문항을 페이지하고 문항을 알려주면은 내일 풀이해서 올려놓겠습니다. 다음 주 숙제는 내일 수업은 선생님이 오늘이 지금 3월 7일인가?
오늘 3월 7일 토요일, 내일 3월 8일은 틀린 문항 풀이를 올려드릴 거고요. 지수의 틀린 문항 풀이를 올려드릴 거고요. 시험지 2개 보낸 거 있죠? 시험지 2개 틀린 문제를 풀이하겠습니다. 틀린 문제를 알려주셔야지 선생님 혼자서 생쇼하지만 정확하게 풀어서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카톡으로 알려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